약을 먹으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혈당 수치를 관리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은 늘어가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합병증이라는 단어가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만약 당뇨가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끝낼 수 있는 병이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입니다. 오늘은 당뇨의 종말을 함께 산책해 보겠습니다. 당뇨의 종말은 미국의 의사 조엘 펄먼이 쓴 책인데요. 원제는 The End of Diabetes, 강신원이 번역해서 사이먼 북스에서 출간했습니다.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고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지은이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의사입니다. 의대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였습니다. 1973년 미국 챔피언십에서 2등에 오르기도 했지만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중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의사들은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채식과 단식으로 부상을 치유했고 1년 후인 1976년에 스페인 세계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음식이 질병을 고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그는 필라델피아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주로 영양과 자연 치유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의사가 된 후 30여 년 넘게 약물과 수술이 아닌 오직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당뇨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서 해방시켜 왔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당뇨병은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만성 질환이 아니라 올바른 식단을 통해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펄먼 박사는 수천 명의 환자를 상담하고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펄먼 박사의 자연식물이라는 이름을 붙인 식단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 공식은 이렇습니다. 비만과 질병의 치료는 영양소 나누기 칼로리. 건강은 식단의 칼로리 대비 영양소의 밀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영양소 밀도가 높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고 영양소 밀도가 낮은 음식을 덜 섭취하면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당뇨병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의 중심 논지입니다. 책은 크게 당뇨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전반부,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중반부, 그리고 단백질과 콩과 지방과 견과류 등 구체적 식품에 대한 분석과 실천법을 담은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10가지 질문과 6단계 실천법, 운동법까지 포함해서 당뇨 환자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종합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책의 첫 장은 당뇨병이라는 질병의 본질을 짚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펄먼 박사는 먼저 당뇨의 현실부터 직시하게 만듭니다. 약 2,600만 명의 미국인, 성인의 11.3%가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8천만 명, 성인의 35%에 해당합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경에는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의 성인이 당뇨병 환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질병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까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숫자는 빠르게 증가해서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3배로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허리둘레의 증가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당뇨 자체보다 합병증에 있습니다. 펄먼 박사는 당뇨가 불러오는 질병의 목록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당뇨 환자의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 위험은 일반인보다 3배 높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의 80%가 심장병의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혈압도 빠지지 않습니다. 실명의 원인이 당뇨병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2007년 보고서에서는 당뇨 환자의 40% 이상이 당뇨 망막병증을 앓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란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의 미세혈관에 손상이 생겨 시력이 저하되거나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이죠. 신경계 질환으로 발의 감각이 저하되기도 하고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리 절단의 주요 원인이 당뇨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심지어 각종 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대장암의 30%가 당뇨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이 심장병과 암을 모두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당뇨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펄먼 박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몸은 약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세포는 각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은 탄수화물, 즉 당과 녹말이 포함된 음식을 소화해서 만들어지는데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생성되는 인슐린이라는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도당은 혼자의 힘으로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대문의 열쇠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인슐린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거나 포도당이 인슐린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면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혈액 속에 과도한 포도당이 떠돌게 됩니다. 이것을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소변에 당이 지나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펄먼 박사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결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당뇨병을 일으킴으로써 그 몸의 주인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오히려 과도한 포도당을 희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현명한 인간의 몸은 이 과도한 포도당을 희석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자주 물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도한 당을 밖으로 배출하고 물로 희석해서 평형을 찾으려는 자연 치유의 현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은 절대로 주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데서 이득을 찾지 못한다고 펄먼 박사는 말합니다. 또한 펄먼 박사는 당뇨가 알츠하이머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알츠하이머가 제3의 당뇨라는 사실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서 수많은 증거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뇌 속의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는 학습과 기억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뇌는 스스로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유도 단백질이라는 독성 단백질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단백질이 신경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기억력을 퇴화시키고 차단한다는 겁니다. 심장세포에 포도당이 고갈되면 심부전이 발생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눈이 포도당을 얻지 못하면 시력이 떨어지고 뇌세포가 충분한 포도당을 얻지 못하면 알츠하이머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당은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제2형 당뇨, 즉 성인 당뇨는 미국 당뇨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형태의 당뇨병은 비만하거나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서 체지방률이 낮은 사람에게는 당뇨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고칼로리 식품이 없었던 19세기에는 이 질병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량의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하는 직업이 늘어나면서 당뇨와 함께 비만과 심장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더 당뇨에 취약합니다. 그들의 식단은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같은 값싸고 칼로리 높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죠. 정상 체형에서 불과 2-3kg만 더 나가는 것으로도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펄먼 박사는 가공된 음식이 몸으로 들어오면 세포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짜 당분을 거부한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남게 되는 포도당이 늘어나고 이것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을 더욱 늘리며 세포의 문은 더 굳게 닫히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복합당, 즉 자연식물식의 당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 간과 근육에 저장되었다가 포도당으로 바뀌어 사용되지만 정제 탄수화물의 단순당은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몇 분 만에 혈류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런 단당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혈당은 빠르게 높아지고 췌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혈당을 억제하기 위해 인슐린을 주입해야 합니다. 펄먼 박사는 이것을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지 않고 누군가의 힘으로 입학하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결국 학업 진도에 따라갈 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 또한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 몸은 항상 약알칼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세포들은 산성에다가 표백되고 가공된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에너지가 거의 없는 빈 칼로리의 당분을 더더욱 좋아하지 않죠.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가공식품을 먹으면 결국 당뇨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펄먼 박사는 56세 여성 제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뚱뚱한 체격의 제인은 뇌졸중으로 입원했습니다. 몸 왼쪽이 마비돼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사를 받는 동안 심각한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 모두 비만의 당뇨 환자라는 가족력도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무려 9.6이었고 혈압은 200에서 100이었습니다. 입원 당시 인슐린을 포함한 각종 약물을 몸속에 주입해야 했습니다. 퇴원 후 친구가 선물한 펄먼 박사의 책 여러 권을 읽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결심한 제인은 책에서 제시한 식이요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곧바로 인슐린이 필요 없어졌고 각종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3년 후 중성지방은 174에서 66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은 이제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125에 75 정도로 유지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제인이 더 이상 휠체어를 타지 않고 15도 경사로 설정된 러닝머신에서 15분 이상 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펄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연식물식 프로그램을 통해
30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결과 당뇨 환자의 90% 이상이 첫 달 안에 인슐린 투여를 중단할 수 있었다고요. 평생 친구처럼 지내라던 바로 그 당뇨와 불과 한 달 만에 이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장에서 펄먼 박사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지방이 당뇨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체중이 무거울수록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펄먼 박사가 주목하는 것은 몸에 약간의 지방만 늘어나도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내 지방이 겨우 1-2kg만 증가해도 인슐린의 능력은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비유하자면 세포에 들어가는 문에 지방이라는 방해물이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은 인슐린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방해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이 범인입니다. 지방세포에서 방출되는 유리지방산은 간과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하는 물질입니다. 이 지방산은 지질에 독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류 내에 떠도는 과잉지방은 세포 외막에서 인슐린 결합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근육세포 기능과 에너지 생산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 독성 가득한 유리지방산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세포막에 위치한 인슐린 수용체를 변형시켜 인슐린과 세포의 정상적인 결합을 방해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20kg 이상 체중이 더 나가는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인간의 몸은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췌장에서 생성해야 하는데 그 양이 보통 사람보다 무려 10배 이상 요구됩니다. 2배가 아니라 무려 10배입니다. 그래서 비만이 당뇨의 주범이라고 펄먼 박사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중증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췌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로에 빠지죠.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인슐린을 생산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 생산이 줄어들고 혈액 속에는 미처 처분하지 못한 포도당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과도한 체지방이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세포에 충분한 미량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당뇨뿐만 아니라 비만까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 펄먼 박사의 결론입니다. 과도한 지방으로 몸이 혹사당하지 않으면 세포는 인슐린에 민감해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미량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면 몸속 지방이 사라지고 그동안 과도한 인슐린을 생산하느라 지쳐있던 베타세포들이 살아나서 당뇨가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옛날 격언에 허리둘레가 길수록 생명줄은 짧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물입니다. 펄먼 박사는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거침없이 말합니다. 인슐린 주사는 환자의 회복을 막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와 환자는 빠른 치료법을 원합니다. 그 빠른 치료법은 혈당을 낮추는 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약들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조절하고 혈당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물의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효과를 잃게 되고 더 독한 약물과 수술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의존성 환자들을 채식주의자, 즉 자연식물식으로 바꾸고 불과 6주 이내에 평생 처음으로 당뇨 증상에서 해방되게 만든 수많은 경험이 있다고 펄먼 박사는 말합니다. 만성질환은
원인이 해결되지 않을 때만 만성이 됩니다. 인슐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치료 중인 당뇨 환자 15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관 질환은 인슐린 수치가 가장 높은 환자군에서 가장 심했습니다. 인슐린이 체내에서 자체 생성되든 외부에서 주사하든 과잉 인슐린은 동맥 경화를 촉진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2008년 2월 미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는 당뇨 환자를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할수록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당뇨병 심혈관 위험관리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펄먼 박사는 그 논평에서 연구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당뇨를 위한 마법의 약물 조합을 찾고 있었습니다. 약물이 당뇨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 즉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과 식단의 부작용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포닐 우레아 계열의 약물에 대한 연구 결과도 충격적인데요. 브리티시 의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 9만 명 이상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포닐 우레아 계열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에서 심부전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내분비학회 연례회의에서 보고된 연구에서는 글리메피리드를 복용한 환자들의 사망률이 메트포르민 단독 복용군 대비 58에서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환자들을 단기간이 아니라 2년 넘게 추적 관찰한 결과로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아크토스나 아반디아 같은 티아졸리딘디온 계열의 약물은 체중 증가와 다리 부종과 황반 부종을 유발하는 등 특정 질환의 발생률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학회에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약물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펄먼 박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펄먼 박사는 병원과 의사의 해법이 완전히 틀렸다고 단언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지침조차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지침은 결국 식단을 바꾸는 것은 효과가 없으므로 약물만 투여하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라는 말의 이중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는 결국 제약회사의 홍보대사로 전락한 셈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평생 환자와 친구처럼 살면서 친구의 통장 잔액을 갈취해서 제약회사와 병원의 통장 잔고를 불리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사들이 당뇨 환자에게 당뇨는 치료하거나 완치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당뇨와 평생 친구처럼 살면서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의사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약물에 의지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생활 방식과 식습관의 완전한 개선이라는 핵심에서 방심하게 됩니다. 펄먼 박사는 58세 남성 짐 게니의 사례를 소개하는데요. 짐은 뉴저지주 세인트 바나바스 병원의 신장내과 전문의 소개로 찾아왔습니다. 첫 진료 당시 짐은 이미 2차례의 심장마비를 겪었고 오른쪽 발목에 말초신경질환 등 각종 당뇨 합병증을 거친 상태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인슐린과 6가지 이상의 각종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혈당 수치는 350에서 400 사이를 오갔습니다. 병원의 영양사가 제시한 식단을 철저히 따랐는데도 말입니다. 펄먼 박사는 자연식물식에 최적화된 식단을 제시했고 그 자리에서 인슐린 용량을 하루 130 유닛으로 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로 상담을 계속 진행하면서 인슐린을 줄여갈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 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혈당 수치는 80에서 12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자 짐은 무려 30kg 가까이 체중을 감량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등 모든 수치가 완전히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혈압약과 인슐린 없이도 혈당 수치가 잘 조절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연식물식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습적이고 통념에 입각한 당뇨 치료의 식이요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가 짐을 펄먼 박사에게 소개해주지 않았더라면 짐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과 의사는 한 번 당뇨는 영원한 당뇨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미 해병대의 구호인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에서 빌려온 것인데 펄먼 박사는 이 구호가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당뇨 환자가 약물 없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음식을 먹으면 약물을 사용할 때보다 혈당 수치를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날씬한 몸으로 돌아간 것은 당연한 결과물이죠. 적당한 운동과 함께 영양이 풍부하고 안전한 자연식물식이 당뇨를 인생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서구식 식단의 85% 이상은 영양소가 부족하고 칼로리가 높은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 그리고 유제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인의 경우 칼로리의 62%를 가공식품에서 25.5%를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합니다. 87.5%, 그러니까 거의 90%를 가짜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인이 섭취하는 음식 가운데 채소, 과일, 콩, 씨앗, 견과류에서 나오는 양은 겨우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인이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에 비해 월등히 비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입니다. 다량 영양소란 에너지와 성장에 필요한 칼로리를 공급하는 영양소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여기에 해당하죠. 미량 영양소란 에너지와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이 아주 조금만 함유한 영양소로 비타민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등이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이른바 3대 영양소에는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비만과 질병과 사망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3대 영양소를 덜 먹어서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을 빼고 질병을 물리치려면 단순히 적게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비결은 미량 영양소를 늘리는 겁니다. 양질의 음식, 즉 미량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미량 영양소에는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14가지 비타민과 16가지 필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5년 전에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은 수많은 미량 영양소의 2가지에 불과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페놀류 등 무려 10,000에서 25,000여 종의 미량 영양소가 발견되었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목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량 영양소는 몸에 쌓인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고 죽어가는 세포의 손상을 복구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몸속 지방이 사라지고 그동안 과도한 인슐린을 생산하느라 지쳐있던 베타 세포들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당뇨가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펄먼 박사는 영양소 밀도 지수라는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각 식품의 동일 칼로리 섭취량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영양소를 공급하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겁니다. 10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녹색 채소가 당연히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녹색 채소는 암과 심장병과 당뇨를 해결하는 1등 의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케일이 1000점으로 만점입니다. 물냉이가 1000점, 시금치가 707점, 브로콜리가 340점을 받았습니다. 콩은 모든 품종이 약 700점대, 완두콩이 865점입니다. 반면 닭가슴살은 27점, 소고기 85%, 살코기는 20점에 불과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10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당지수와 당부하지수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당지수만으로 식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데요. 이건 위험한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근의 당지수가 베이컨 한 조각보다 높다고 해서 당뇨 환자나 심장병 환자에게 베이컨이 더 나은 식품이라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정확한 측정 기준은 당부하지수입니다. 당부하지수란 음식의 당지수와 탄수화물 양을 함께 고려해 실제 혈당 반응을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당근은 당지수가 35로 낮고 당부하지수는 겨우 3에 불과합니다. 생당근이 체중 감량에 좋은 식품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딸기, 토마토,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의 당부하지수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반면 흰 감자는 당부하지수가 매우 높아 당뇨병의 주된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량 영양소가 거의 없는 고칼로리 식품을 섭취하면 세포는 활성산소와 최종 당화산물 같은 노폐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포에 활성산소와 최종 당화산물이 축적되는 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염증과 세포 손상, 그리고 세포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신경 손상 및 실명, 그리고 당뇨병의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세포에서 더 많은 독성 노폐물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체중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펄먼 박사가 제시하는 식단 피라미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장 아래, 즉 가장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은 생채소와 살짝 익힌 채소로 하루 칼로리의 3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 위에 콩이나 뿌리 식품이 15에서 25%, 생견과류와 씨앗류가 10에서 20%를 차지합니다. 생선과 저지방 우유는 2주에 1회 이하, 소고기와 치즈, 빵과 과자는 아주 드물게 먹어야 합니다. 모든 정제식품과 각종 경화유는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가장 혁신적인 발견은 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 식욕을 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영양 과잉이 아니라 칼로리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양소는 부족하고 칼로리만 가득한 육류와 공장 음식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 음식들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과식의 세계로 자신도 모르게 안내합니다. 반면 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진짜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적게 먹어도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펄먼 박사가 예방의학 저널에 발표한 사례를 봅시다. 자연식물식 프로그램에 참가한 환자의 90%가 복용 중인 약물을 75%까지 끊었습니다. 평균 헤모글로빈 수치는 8.2에서 5.8로 감소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 6 미만은 정상이고 8 이상은 비정상입니다. 또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동안 참가자들의 수축기 혈압은 평균 148에서 121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결과는 펄먼 박사에게 힘을 주었고 장기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연식물식을 체험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운동하고 금연하려는 욕구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한 가지를 바꾸면 다른 것들도 따라서 바뀌는 셈이죠. 음식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틴 밀포드라는 환자의 증언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자연식물식을 시작하기 전 안과 의사에게 당뇨 망막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레이저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식물식을 꾸준히 실천한 뒤 다시 검진을 받았더니 안과 의사가 아무 이상 없으니 수술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뇨도, 고혈압도, 고콜레스테롤도 사라졌습니다. LDL 수치는 5개월 만에 168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5년 동안 예외 없이 65kg 체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더 이상 어떤 약물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틴은 생명과 질병의 원리와 진실에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 질병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펄먼 박사는 이 식단을 통해 수만의 환자들이 체중을 감량했다고 말합니다.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대부분 50kg 이상, 심지어 어떤 분들은 140kg 이상을 감량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정상치 이하로 체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살만 빠진 것이 아니라 당뇨와 심장병 같은 질병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4장에서 펄먼 박사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설탕보다 당뇨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거나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닭가슴살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그런데 펄먼 박사가 100칼로리의 등심 스테이크와 100칼로리의 브로콜리 중 어느 것이 단백질이 더 많습니까? 라고 물으면 의사와 영양사들조차 재빨리 스테이크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정답은 브로콜리입니다. 녹색 채소가 다른 육류보다 칼로리당 단백질 함량이 더 높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랍니다. 약 30g짜리 냉동 브로콜리 한 봉지에는 1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의 대부분을 채소와 콩에서 섭취하면 100점 만점에 120점이 되는 셈입니다. 코뿔소, 하마, 고릴라, 기린, 코끼리가 풀만 먹고 어떻게 그렇게 커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숨 쉬는 모든 동물은 허공에서 아미노산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미노산은 식물에서 유래합니다. 사자의 근육은 얼룩말과 가젤이 섭취한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근원적으로 풀과 채소를 통해 사자도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풀과 채소는 지구상 모든 생물을 만든 모든 단백질의 어머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스테이크 한 조각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약 227g의 백설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슐린의 양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사도 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스테이크가 혈당 수치를 실질적으로 당장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고기가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음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후 다시 단백질로 재합성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죠. 일반 크기의 스테이크를 먹었을 때 췌장은
탄산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의 12배를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인슐린도 많이 만들어야 하므로 인슐린 저항성, 즉 당뇨의 가능성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즉 IGF-1이라는 물질도 중요합니다.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이 수치가 증가하는데요. 높은 IGF-1 수치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성인의 경우 IGF-1 수치가 낮을수록 엄청난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것은 특히 당뇨 환자이거나 당뇨 발병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빨리 늙습니다. 특히 우유와 유제품은 과도한 IGF-1 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8건의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도 우유 섭취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사 성장인자 수치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유를 마시면 질병에 취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면서도 동물성 제품처럼 IGF-1 수치가 급증하지 않습니다. 2002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 9만 6천 명을 추적한 재림교 건강연구에 따르면 채식 위주의 식단은 당뇨병 유병률이 비채식주의자의 약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공식품과 고혈당 탄수화물,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겁니다. 분지쇠 아미노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성 단백질과 보충제를 다량 섭취하면 과잉 생성되는 3가지 아미노산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이것들이 과잉 생성되면 생식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남성 정자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허우대는 멀쩡해졌지만, 즉 보충제를 섭취하고 헬스장에서 근육을 단련했지만 정작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로 범벅된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귀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진실을 깨닫는다면 너무 늦습니다. 유럽 전역의 암과 영양소의 관계 연구에서는 무려 38,094명의 식단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칼로리가 5%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30% 증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 섭취 증가는 당뇨병 위험 증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냈죠. 단백질에도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품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조악한 품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04년 뇌과학회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애킨스 다이어트, 즉 저탄고지를 한 사람의 3분의 1이 LDL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펄먼 박사가 추천하는 자연 식물식은 LDL 콜레스테롤을 급격하게 낮추는 것으로 검증된 유일한 식단입니다. 목표는 어떠한 약물의 개입 없이 LDL 콜레스테롤을 10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인데, 이건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2000년에 발표된 한 획기적인 연구에서는 저탄고지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고 체중을 감량하면서 위험한 약물 복용을 피하려면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진 혈당 강화법은 장기적으로 가장 위험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약물이 아니라 식단과 운동으로 혈당을 낮추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펄먼 박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키토제닉 식단에 대해서도 펄먼 박사는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키토제닉 식단은 심장의 근육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심근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질병은 육류 위주의 식단을 중단해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는데요. 해킨스 다이어트의 창시자 로버트 애킨스 박사는 2003년 72세의 나이에 심부전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요. 사망 당시의 몸무게가 무려 116kg이었다고 알려져 추종자들의 존경을 한 번에 배신했습니다. 책의 후반부로 가면 당뇨를 치료하는 구체적인 식품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펄먼 박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콩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확고한 채식주의자면서 콩 광신도였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길가에 자라는 우엉이나 민들레를 뜯어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가공된 음식보다 자연 그대로의 잡초가 최고의 연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잡초나 콩 같은 거친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한 입에 최소 30번 이상 씹어 죽처럼 만들어 먹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콩이 당뇨 치료에 뛰어난 이유는 저항성 전분에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소화 과정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 식이섬유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전분입니다. 검은 콩은 총 식이섬유 함량이 43%로 가장 높고 총 전분 함량의 63%가 저항성 전분입니다. 강낭콩은 28%, 흰색 강낭콩은 25.9%의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밀가루 등 가공된 곡물은 저항성 전분 함량이 거의 없으며 현미는 5%, 압착귀리는 10%에 불과합니다. 콩에 함유된 저항성 전분은 배고픔을 강력하게 줄여줍니다. 콩 섭취 후 몇 시간 동안 대장에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점심과 함께 콩을 먹으면 배고픔과 식욕이 훨씬 줄어들어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콩에는 저항성 전분에 저항하는 아밀라제 억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분의 처리 과정에서 혈액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100칼로리의 콩을 먹을 경우 포만감은 100이지만 실제로는 그 처리 과정에서 4분의 1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설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획기적인 식품입니다. 콩을 주식으로 먹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최상 등급의 단백질 공급원이며 강력한 항암식품이고 지방을 태우고 당뇨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용종 예방 시험에서 콩은 다른 어떤 식품보다 대장의 진행성 선종에 대해 더 큰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콩 섭취량이 가장 높은 25% 참가자들의 경우 선종이 65% 감소했고 일주일에 2번 콩을 섭취한 사람들은 대장암 발병률이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집단에서 인종과 관계없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콩류와 채소는 암,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치매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펄먼 박사는 당뇨병 식단을 녹색 채소와 콩 식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흰색 음식은 모두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흰색 밀가루, 흰색 파스타, 흰색 감자, 백미 등입니다. 파스타를 먹고 싶다면 검은콩 파스타나 렌틸콩 파스타로 바꾸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간호사 건강연구에서 34세에서 59세 사이의 여성 84,555명을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감자와 감자튀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의 증가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감자 한 끼를 통곡물로 대체하면 당뇨병 위험이 거의 30%까지 감소했습니다. 지방에 대해서도 펄먼 박사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습니다. 지방이 범인이 아니라 가짜 지방이 범인이라는 겁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는 미네랄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 꼭 맞는 음식이죠. 하버드 연구진은 일주일에 5번 견과류를 약 30g 정도 섭취하는 사람들이 당뇨병 발병 위험률을 27%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사 건강 연구에서는 무려 17년 동안 남성 참가자를 추적했는데 다른 식습관을 모두 통제한 후에 실시한 실험으로 견과류와 씨앗류를 매일 먹으면 심장병으로 인한 돌연사를 포함한 각종 심장 질환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씨앗류나 견과류를 거의 섭취하지 않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으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5개의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견과류 섭취와 심장 질환과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연구에서 강한 역상관관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견과류가 생명을 구하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견과류 섭취는 백인, 흑인, 노인을 포함한 모든 조사 대상 집단에서 전체 사망률과 반비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재림예수교인 34,0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진행된 연구에서는 더 극명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장수하는 집단으로 유명한 재림예수교인들이 장수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견과류와 씨앗류의 섭취였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를 거의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상동맥 질환 발생률이 2배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모든 기름은 100%가 지방이며 한 스푼당 120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소는 적으며 섬유질은 제로입니다. 기름은 체중을 늘리고 당뇨 환자를 만드는 완벽한 식품이라고 펄먼 박사는 단언합니다. 기름은 공장에서 만드는 가공식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방은 기름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직접 섭취하십시오. 올리브, 호두, 피스타치오, 참깨, 들깨, 아마씨 같은 자연식품에서 직접 지방을 섭취하면 섬유질과 플라보노이드와 미량 영양소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함유한 지중해식 식단과 피스타치오를 지방 공급원으로 대체한 식단을 비교했습니다. 연구진은 피스타치오 식단에서 혈관 내벽 건강이 훨씬 개선되었음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염증 감소와 혈관 탄력성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호두는 이러한 심혈관계의 이점을 보이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통째로 섭취해서 지방 성분을 흡수하는 것과 공장에서 정제된 화학물질을 섞은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은 생물학적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똑같이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성격이 전혀 다른 형제와 같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요. 콩의 저항성 전분처럼 견과류에도 저항성 전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더라도 견과류와 씨앗을 포함한 식단에서 흡수되는 칼로리는 약 100칼로리가 더 적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볶아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장에서 지지고 볶은 다음 각종 화학물질을 섞어 파는 견과류는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를 더 많이 볶을수록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손실된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었죠. 극단적으로 저지방 식단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펄먼 박사는 비건이나 채식주의 식단을 실천했는데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거나
근육경련, 수면 부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진료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짜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식단에 지방이 부족하면 지용성 비타민과 건강에 좋은 식물성 화학물질의 흡수를 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견과류와 씨앗류가 포함된 식단에서는 카로티노이드를 더 많이 흡수하고 영양소는 10배 이상 흡수됩니다. 지식과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극단으로 치닫는 법입니다. 저지방 비건 식단을 추종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고지방을 신봉하는 저탄고지의 추종자로 노선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성분을 탓하지 말고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을 구별하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펄먼 박사의 조언입니다. 견과류와 씨앗류에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되 공장에서 만든 기름을 멀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일반식, 즉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식단의 위험 가운데 하나는 담석증입니다. 담석증의 주요 원인 음식은 고지방, 고열량, 고콜레스테롤 식사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마트 진열대에서 유혹하는 공장 음식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펄먼 박사의 경험상 자연식물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담석증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생견과류와 씨앗류가 담석증을 예방하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미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간호사 건강연구에 참여한 30에서 55세 사이 여성 8718명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견과류와 씨앗 섭취가 담석 형성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펄먼 박사는 30년간 진료해온 경험에 따르면 환자들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경우는 고혈압, 협심증 등이었다고 합니다. 자연식물식을 철저히 실천해온 사람들은 대부분 질병이 크게 호전되거나 완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몰라보게 살이 빠졌고 혈관을 치료하고 심장질환과 죽상동맥경화증을 극적인 방식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약물을 처방하지 않았고 수술을 권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생채소와 콩과 과일과 견과류와 씨앗류를 섭취하도록 권장했을 뿐입니다.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더 이상 약물과 병원이 필요 없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의사로서 최고의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책의 후반부에서 펄먼 박사는 자주 묻는 10가지 질문에 답하고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샐러드가 메인 요리라는 말을 펄먼 박사는 종종 합니다. 여기서 샐러드는 조리되지 않은 모든 채소를 의미하는데요. 생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나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채소는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칼로리가 높은 다른 음식을 덜 먹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샐러드에 다양한 생채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상추 외에도 토마토, 잘게 썬 비트, 당근, 오이, 피망을 넣으면 색깔도 좋아서 식욕을 자극합니다. 익힌 나물, 해동된 냉동 완두콩, 삶은 버섯 등을 상추 샐러드 위에 얹어도 훌륭합니다. 과일을 갈아서 집에서 만든 드레싱을 조금 더하면 샐러드만으로도 한 끼 식단을 완성할 수 있죠. 자연식물식이 입에 당기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각이 적응해서 민감도도 향상됩니다. 가공식품이나 고염분 식품을 피한다면 과일과 채소의 미묘한 맛을 감지하고 즐기는 능력이 향상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금이 그리워지지 않고 심지어 소금을 원하지도 않게 됩니다. 당뇨병은 대부분 유전이라는데 사실인가요? 펄먼 박사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당뇨는 절대 유전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에 둘러싸여 있다면 나쁜 습관이 전염되지만 좋은 습관에 둘러싸여 있다면 좋은 습관도 똑같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많은 이유는 유전자가 아니라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쁜 습관에 둘러싸여 있다면 나쁜 습관이 전염되지만 좋은 습관에 둘러싸여 있다면 좋은 습관도 똑같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의 위대한 힘을 깨닫고 같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고기와 빵과 과자를 끊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일종의 중독 상태를 만듭니다. 처음에 금단 증상이 생겨 몸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펄먼 박사는 혈당이 한동안 높았다면 혈당이 정상 수치에 가까워져도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건 몸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독소가 빠지면 변비도 사라집니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실천으로 확고해져야만 진짜 힘이 됩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책은 비만과 질병을 치료하고 당뇨병을 뿌리 뽑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위해 쓴 책인데요. 천연식품에 함유된 것 이외에 첨가된 소금은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바닷소금 또한 식탁소금과 99%가 화학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몸에 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10만 년 동안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천연식품에 함유된 소금만으로 나트륨은 절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고혈압 예방식단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고 나트륨 섭취와 전체 사망률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맛을 위해서 소량은 허용됩니다. 외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는 주위에 채식 식당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식당을 미리 찾고 친구와 함께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밖에서 아침 식사를 할 경우 빵이나 베이글 같은 음식은 피하고 대신 오트밀과 과일을 먹으면 됩니다. 펄먼 박사는 종종 더블 사이즈 샐러드를 주문해서 2배의 가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샐러드로 배를 채우면 불량한 다른 음식에 손이 덜 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원하기만 하면 방법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와인이 건강에 좋다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와인에는 플라보노이드나 레스베라트롤 같은 유익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을 얻기 위해 꼭 와인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포도나 건포도를 먹으면 훨씬 유익하죠. 더 우려되는 것은 음주와 암의 연관성입니다. 간호사 건강 연구를 2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석 잔에서 6잔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유방암의 위험을 1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당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체중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기농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유기농이 더 좋지만 유기농을 고집하는 것보다 가공식품이나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기농이 아닌 과일과 채소를 먹더라도 공장 음식과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보다 100배 더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식물식이라는 큰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몸에 좋은 것은 올리브 오일 때문이 아니라 채소와 과일과 콩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이죠.
올리브 오일을 음식에 많이 뿌리면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이것은 비만으로 이어지고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그리고 여러 형태의 암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날씬하고 질병도 없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식단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삶은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살아야 하고 팍팍하게 살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부록에서 제시하는 6단계 실천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결심하고 기록하기. 2번째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3단계는 진행 상황을 체크해 봅니다. 4단계에서는 남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5단계는 주방에 쓰레기 버리기. 6단계는 운동 처방입니다. 금반지를 찾으려면 쓰레기부터 치워야 합니다. 냉장고와 찬장에 자연 식물식으로 재료를 채우십시오. 운동에 대해서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음식은 장작이고 운동은 부채바람이라고요. 1순위가 음식이고 운동은 2순위입니다. 벽난로에 불을 떼려면 마른 장작이 먼저고 부채는 그 불을 빨리 타오르게 하는 도구일 뿐이죠. 운동을 못한다고 해서 절대 절망할 필요는 없지만 운동은 당뇨 치료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루 3번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라고 권고합니다. 10분이 너무 쉽다면 하루 3번 15분씩으로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최고의 운동이고 아파트 계단은 가장 좋은 헬스클럽입니다. 1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훌륭한 효과를 보입니다. 펄먼 박사는 당뇨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일주일에 약 먹는 걸 몇 번이나 잊어버리십니까? 대부분 절대 안 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펄먼 박사는 매일 약을 먹는 것과 매일 운동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처방약은 잊으시고 운동은 잊지 말라는 게 그의 조언입니다. 80세 여성 수잔의 이야기로 실천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잔은 1987년에 당뇨 진단을 받고 무려 20년 동안 인슐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저혈당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인슐린 때문에 배고픔을 느꼈고 끊임없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방법이 없어 스스로 주사를 맞았습니다. 마치 자기 몸이라는 철장에 갇힌 죄수처럼 빠르게 늙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펄먼 박사의 자연식물식을 시작한 후 불과 열흘 만에 모든 인슐린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맞던 주사를 열흘 만에 끊은 겁니다. 3개월 후에 약물 복용 없이 혈당 수치가 100 근처로 떨어졌고 체중은 17kg 감량했습니다. 혈압은 172에 82에서 130에 75로 떨어졌습니다. 인슐린을 끊자 수잔은 갑자기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년 음식 치료 후 1시간 이상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펄먼 박사가 축하 선물로 아이스크림을 주었더니 수잔은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며 처음 몇 숟갈을 먹고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펄먼 박사가 강조하는 것은 세포의 재생입니다. 인간의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사라집니다. 무게로 따지면 80g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 20에서 30세, 몸무게 70kg에 키 170cm인 건강하고 표준적인 남성의 경우 80일마다 30조 개의 세포가 재생되며 18개월마다 46kg의 세포 질량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변화하는 존재며 나쁜 세포에서 건강한 세포로 매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것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죠. 췌장을 치료하는 것은 부러진 뼈를 치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포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치유에 대항하지 않으면, 즉 나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세포들은 다시 살아나거나 새로운 세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연식물식을 하게 되면 몸은 복합 탄수화물을 복합당으로 전환해 간과 근육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세포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이것을 포도당으로 바꾸어 사용하는데요. 정상적인 자연의 과정이죠. 48세 여성 제시카의 이야기가 이걸 증명합니다. 88kg의 비만이었던 제시카는 전형적인 정크 비건이었습니다. 식탁은 거의 빵이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채워져 있었고 과일과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쓰레기통에 비유하곤 했는데요. 각종 통증에 시달렸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누워야 했습니다. 불면증도 있었고 자다가 두세 번 깨어나 화장실을 가기가 일쑤였죠. 당뇨에 시달리느라 말초신경병증도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자연식물식을 6개월간 철저히 실천한 후 체중이 20kg 줄어 68kg의 건강한 몸으로 변했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는 96, 당화 혈색소 수치는 5.4로 정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통증은 없습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사라졌고 50견은 98% 치유되었죠. 시력도 회복되었고 말초 신경병증도 석 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인간종합병원에서 날씬한 여자로 변했다고 제시카의 동료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펄먼 박사는 30년 동안 상담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모두 비만이었고 질병으로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결책을 찾았고 약물 없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더러운 세포를 깨끗한 세포로 지금 바꾸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지나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직접 실천해보면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상업자본주의 시스템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자본의 축적을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의사 역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사가 약물보다 운동과 식단을 바꾸라고 말한다면 그 시스템은 그를 퇴출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연식물식은 현대의학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 돈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서구식 식단, 즉 육류와 공장 음식을 기반으로 한 식단이 질병과 비만의 범인이라는 점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알았다는 것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펄먼 박사는 손을 잡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자고 말합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이미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해 봅니다. 먼저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끝낼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약물은 단기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킵니다. 펄먼 박사의 30년 임상 경험에서 자연식물식을 실천한 환자의 90% 이상이 첫 달 안에 인슐린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핵심은 칼로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미량 영양소를 늘리는 겁니다. 녹색 채소, 콩, 과일, 견과류, 씨앗류 등 자연에서 온 식물성 식품에는 수만 가지의 미량 영양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며 당뇨를 뿌리째 뽑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은 항상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자연의 법칙에 맞는 환경만 제공되면 하루에 3,300억 개씩 새로 태어나는 세포들이 더러운 세포를 깨끗한 세포로 바꿔나갈 겁니다. 모든 야생동물은 천재지변과 같은 외부적인 간섭이 없는 한 건강하게 살다가 죽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 또한 건강한 상태로 살다가 죽도록 자연에 의해 설계되었다고 펄먼 박사는 주장합니다. 자, 오늘 낭독 산책 어떠셨습니까? 평생 친구처럼 지내라던 당뇨와 이별할 수 있다는 한 의사의 확신이 오늘 이 걸음을 통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이 책의 한 문장이 떠오른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낭독 산책을 계속 걷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